고시원 3층 1번 방. 거기가 제 새 주소가 됐어요. 창문도 없는 사각형 남짓한 공간.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 전부였죠. 월세는 30만 원. 그것조차 내기 버거웠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를 버텼어요. 시급 9,000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죠. 손님들이 버린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이 제 끼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이 없을 때 휴대폰을 켰어요. 미영이 SNS를 몰래 봤습니다. 그녀는 새 프로필 사진을 올렸더군요.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이 가득했어요. 미영아, 다시 시작하는 모습 보기 좋아. 언니 정말 강하다. 응원해.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그들의 삶은 더 나아졌더군요.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소주를 집더니 계산대로 왔죠. 1,000원. 500원 부족한데 그냥 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을 주셔야. 야, 이 새끼야. 500원 가지고 지랄이야. 취객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맞받아쳤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500원 제 돈으로 채워드릴게요. 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취객은 헤헤 웃으며 소주를 들고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바닥을 봤습니다. 500원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제 모습. 이게 과장이었던 정혜준의 현실이었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달력의 날짜가 지워질 때마다 제 삶도 함께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 거울을 봤습니다. 쑥대머리의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눈가의 다크서클과 파리한 얼굴. 48살이 아니라 60대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셨어요. 제가 남은 도시락을 드렸죠. 여기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000원. 월세 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께 사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세 좀 늦춰주실 수 없을까요? 혜준씨, 이번이 3번째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일주일만요. 제발.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 제 전 재산이었죠. 들어가서 소주를 시켰습니다. 첫 잔을 마시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정도로 망할 줄은 몰랐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잔을 마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혜준 씨 맞으십니까? 여기 법원 집행관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으셔서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갑니다. 지금은 형편이. 변명은 법원에서 하세요. 출석 통지서 발송됐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그리고 또 따라 마셨습니다. 취할 때까지 마셨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누군가 저를 흔들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파출소 경찰관이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고시원 3층 1번.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저를 부축해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시원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었죠. 좁은 방 안 책상 위에는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카드 연체, 대출 독촉, 통신비 미납. 제 인생이 종이 한 장 한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며칠 후 미영이와 서연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엄마, 여기 좋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도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짐을 정리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문을 열자 우체부가 서 있었어요. 등기 우편입니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미영이는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정혜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아빠한테서 온 거네.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부동산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난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너와 서연이를 배신했고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지.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은 제대로 하고 싶었어. 우리가 살던 집 기억하지? 그 집이 아직 내 명의로 남아있었어. 은행 압류를 피해서 숨겨뒀던 거야. 정말 비겁한 짓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넘겼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 이미 박미영 명의로 되어 있을 거야. 이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전부야. 서연이에게 전해줘. 아빠가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너희를 사랑했다는 건 진짜였다고. 돈 때문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미영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네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상이야. 마이너스 해준 편지를 읽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부동산 서류를 확인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우리 옛날 집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미영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소유자 명의가 박미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명예 이전 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아빠 이름 좀 검색해 볼게요. 몇 초 후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가 일주일 전에 한강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서연이. 미영이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사회면 기사 하나. 신원 불상 남성 한강 투신 유서에 가족 사과 문구 기사 내용을 읽는 미영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신원 확인 결과 고시원에 거주하던 정모 씨 48세. 유서에는 가족을 배신한 죗값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안 돼. 안 돼. 미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미영이는 영안실로 갔습니다. 냉동고 서랍을 열자 하얗게 얼어붙은 혜준의 얼굴이 보였어요. 여윈 얼굴, 굳게 감긴 눈. 그는 정말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당신, 바보. 미영이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집 따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했는데. 그날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 서연이 단 둘뿐이었어요. 작은 장례식장, 흰 국화만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마지막에 남긴 게 집이 아니라 사과였던 것 같아요. 사과? 네. 아빠는 돈으로 모든 걸 망쳤지만 마지막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한 거잖아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혜주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몇 주 후 미영이는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추억의 공간. 먼지가 쌓인 거실, 혜준이 앉아있던 서재.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편지까지 찾았다면 정말 미안해. 서랍 뒤에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어. 서연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3천만 원 들어있어. 이건 내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야. 서연이 등록금으로 써줘. 이게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사랑해. 미영이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혜주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그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아빠가 남긴 거야. 뭐예요? 내 등록금이래. 서연이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정말 바보 같아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됐는데. 그날 밤 미영이는 혜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혜준의 모습. 당신은 끝까지 돈이 아니라 가족을 남기고 갔네요. 미영이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혜준의 미소가 어른거렸어요. 이제 그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켰으니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단 한 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남는다.